오늘도 대표적인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같은 화장품주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최근에는 유럽까지 수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모시고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부탁을 드렸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의 강점으로는 원료, 패키징, 제형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색조, 향수 분야의 경쟁력이 다소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프레스티지 가격대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점을 꼽아주셨네요. 기회 요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권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유아용 화장품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 요인으로는 모조품 확산에 따른 신뢰도가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 글로벌 업체 K-뷰티 컨셉트를 지금 모방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장품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선전을 하는 양상이었잖아요. 물론 중소형주도 이제는 시가총액이 커져서 거의 뭐 대형주급이 되긴 했지만요. 이 부분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전통 대형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뭐 인디뷰티 이 수요 증가의 트렌드에 계속 좀 편승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기업들의 매출 사이즈 대비해서는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뭔가 부각받기에는 조금 약소한 감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다소 인디뷰티 트렌드에 의해서 수요가 올라와서 그게 실적에 연결되어서 주가로 설명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로 조금 더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APR이나 달바 글로벌이 이제는 중소형사가 아니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섹터의 주가를 전체적으로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보자면 한국이 프랑스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현황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프랑스가 이제 글로벌리 뷰티나 패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인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의 이제 화장품, 특히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수출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화장품 수출액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1등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대체로 중저가 인디뷰티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지만 프랑스는 보통은 고가 화장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Q의 성장,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국 화장품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미국에서 중저가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경쟁력이 있겠다, 큰 영향을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가격 인상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보셔야 되긴 합니다. 다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의 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소 좀 체감하는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유통업자들이나 혹은 현지 리테일 업자들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다만 관세 인상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들이 결국 간접적으로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실제 수요를 꺾게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은 한 2, 3개월 전만 해도 했었었는데요. 사실 한국 화장품의 이 수출 트렌드는 굉장히 구조적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 신규 카테고리 중심의 성장이고 실제로 미국의 MZ세대들이 잘 쓰지 않았던 카테고리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뭐 10% 남짓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요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견해가 최근에 시장의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안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얼마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 또 방한 가능성 이야기를 하니까 화장품주들이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노선 자체가 친중의 노선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시장의 기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과거처럼 한국에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와 더불어서 사실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념품 삼아 살 수 있는 게 주요하게는 화장품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내수 수요가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중국 시장에서의 그 경기 부양, 중국이 경기 부양함으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이 그 시장에서 다시 잘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사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이제는 사실 한국 화장품이 뭔가 새로운 판을 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 화장품 시장은 외국계 브랜드들이 고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오히려 중저가 시장은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은 한국 브랜드들이 어디서도 끼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브랜드들 정도는 늘상 보면은 돈을 버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 브랜드들 중심으로는 중국발 수요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앞서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럽도 보니까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신 자료를 보니까 유럽, 뭐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러한 신규 시장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장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가 확대되는 네. 부분들을 사실은 화장품 대표적인 유통사 실리콘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화장품 수출 데이터로도 확연히 티가 납니다. 보면 영국이나 아니면은 프랑스 등지에서 최근에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폴란드나 네덜란드처럼 이제 약간 실리콘투가 이제 물류의 거점을 크게 갖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걸로 보아 유럽의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는 있겠고요. 사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대다수 네. 유럽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좀 어떻게 보면 공인된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혹은 러시아에서까지도 시장의 이 약간 침투율을 키워나가는 추세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좋은 브랜드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도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를 놓고 보자면 약간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기도 했었었고요. 그에 비해서 업황 피크아웃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는 뭐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다소 좀 트렌드가 좀 짧지 않을까 혹은 단발성의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업황 안 좋을 거야라는 우려가 좀 지레 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거에 좀 보탬이 되었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현 시점에서 보면은 업황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혹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일부 기업들 한이긴 하지만 너무 높아서 과연 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실적으로 보답을 해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좀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에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EM과 ODM 쪽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뭐 OEM, ODM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지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혹은 뭐 전반적인 실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OEM사들은 예. 사실 이런 인디뷰티 수요의 수출 성장을 아우르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러겠죠. 사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사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브랜드사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상장 브랜드사들이 매출 성장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회사가 OEM사기 때문에 네. OEM사가 사실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 법인 얘기해 주셨는데 뭐 우리 대표 기업 코스맥스, 한국 콜마 대부분 미국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공장에서 최근에 크게 뭐 매출이나 이익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중국 뭐 이쪽에서 그리고 실제 이제 한국에서 제조되는 인디뷰티 수출 증가에 따라서 한국 법인 실적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OEM사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브랜드사보다는 OEM사가 차라리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중저가 가성비 화장품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앞서서도 수합 분석에서 약점으로는 프레스티지 가격대의 화장품 경쟁력 약화라든지 색조 쪽을 꼽아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없는 건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색조까지도 약간의 시그널이 보여지는 바가 있긴 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네. 사실 색조라는 아이템 자체가 수출 시장에서 뭔가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다소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이유는 기초는 사실 인종에 상관없이 바를 수가 있지만 색조는 아무래도 인종에 상관이 크죠. 피부색에 그렇죠. 상관이 크고 또한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혹은 러시아 혹은 유럽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또 색조를 바르는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로컬 소비자들한테 뭔가 만족감 높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좀 다른 아이템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색조는 미국 시장에서 좀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비크림 그리고 쿠션 팩트 중심으로 최근에 한국 브랜드들이 침투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있고 또한 이제 이것들을 잘 만드는 OEM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색조의 최근에 수출 성장이 본격화되는 흐름을 같이 좀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모조품 확산에 따른 신뢰도 하락을 우려를 해주셨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저가 화장품을 좀 따라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앞서서 중국 예를 들어주셨는데 중국도 우리나라 화장품 따라하면서 브랜드들 많이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K-뷰티가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유사한 제품들이 나오는 걸 거고요. 사실 이 유사한 제품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K-뷰티의 어떤 시장의 사이즈를 키운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실 겁니다. 화장품은 원래도 경쟁이 심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인스타그램 상에서 보면 뭐 매일같이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아이템들이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성장한 아이템은 늘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쟁 심화 자체가 저는 뭐 크나크게 뭔가 섹터를 위협할 정도의 아주 큰 리스크라고 보진 않고 오히려 기회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는 브랜드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쓰신 뭐 리포트를 보니까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하반기 또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변수 요인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아무래도 이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에서의 수출 판로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게 사실은 초기 성장은 아니죠. 이게 이미 뭐 재작년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 하반기 올해로 보면 사실 만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률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구간은 점점 더 다가올 거긴 하고요. 다만 이 와중에도 항상 또 새롭게 올라오는 떠오르는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찾아서 발굴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최선호주, 차선호주는 각각 어떤 걸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뭐 지금 최근에 핫한 인기가 있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기업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달바글로벌, APR 등등이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3분기, 4분기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더 추가적으로 높여볼 수 있는 달바글로벌에 대해서 최근에 선호 의견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약간 수출의 트렌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죠. 코스맥스 같은 OEM사에 대해서도 선호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지금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눈높이가 실제 네이버에서 FM 가이드 컨센서스에 나오는 이 숫자보다는 좀 더 높아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이제 와닿을지는 저도 좀 가봐야 알겠으나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2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면서 트레이딩의 전략을 짜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업황의 피카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 중장기 사이클, 장기 사이클 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차라리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을 또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관심 많으신 화장품 업종의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